현재 피프티 사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속도보다 나오는 제보와 증언과 폭로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연예계 초유의 사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대한 어떤 흑막들이 드러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프티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요, 오늘 올라온 기사만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성희 대표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또 추가 폭로가 이어져서 세간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안성희 대표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전달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대학교와 경력사항에 관련하여 이 위조사항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적혀 있었던 명칭 대비 다른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성희 대표의 모습을 보고 언론사에서는 리플레이 증후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졌고요. 결국 나아가서는 안성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과 사과를 했지만 결국 학력, 경력 위조 문제로 인하여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누리꾼은 특급 양파 수준이다. 까도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시당초 아시다시피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학력, 경력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안성희 대표의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됐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정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내용은 제가 다 이미 전달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안 대표의 학력과 이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포털 사이트에 그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가 되어 있지만 졸업생 명부에 그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다. 워너뮤직코리아, 비욘드뮤직 등에 재직했던 이력도, 기간과 역할 등이 과장되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인 더기버스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오기재라고 표현했고 위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급 양파, 이 정도면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이야기가 또 터져 나왔어요. 사실 이 손승연 가수에 대한 증언과 이야기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2018년 4월 포춘이라는 전 소속사와 분쟁을 종결한 손승연 씨가요. 2018년 6월 안성일이 대표로 있었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수상소감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신분을 과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도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안성일 대표의 학력 위조 인정하고 정정 조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입장문이 공개됐지만 오기재라고 표현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성희 대표의 학력과 이력, 위조 항목이 한두 군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상당수를 위조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 업계를 우롱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졸업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2004년부터 3월까지 JAP 엔터 소속이었던 안성희 씨가 2006년 1월 비타민 엔터 제작 이사,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워너뮤직 코리아 제작 이사, 이렇게 알려졌는데 현재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제작이사, 24스트릿 총괄 제작이사, 더기버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욘드 뮤직 권리 부문 대표와 어트랙트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 역시 경력 부풀리기 혹은 거짓이다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안성희 대표를 쳐보면 이런 경력 사항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라니. 근데 여기에 추가 폭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욘드 뮤직 코리아 측은 이미 일찌감치 얘기했죠. 안성희 씨의 경력에 표기된 비욘드 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 사실이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주 용역 형태로 근무했지만 성과가 없어 8개월 급여를 주고 계약을 마무리했다라고 했죠. 제가 이 내용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성일의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이력 역시 그곳에 있었던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프로듀싱을 맡은 것을 부풀려서 말했다라고 알려졌죠. 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인수합병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로 흡수된 적이 있지만 안성희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제작이사 일을 4년이나 한 적은 없다라는 관계자의 추가 증언이 나온 겁니다. 심각하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원 소속사인 전홍준 대표님은 어트랙트를 통해서 이 안성희 대표를 통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분쟁 배우로 지목하고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안성희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신뢰를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오기대가 아니다. 안성희 대표의 최측근이 고의로 그렇게 적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오늘 오후에 또 터졌습니다. 와, 갈수록 정말 대단하죠. 자, 내려보니까 기사를 먼저 쭉 읽어드릴게요. 그룹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우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그의 경력을 두고 저거 오기지 아니다, 위조사항이다라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위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안성일은 여러 연예기획사에 자신이 중앙대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티비 뉴스 취재에 따르면 안성희 대표는 이력서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으며 일부 가요 관계자에게는 중앙대학교 작곡가로 나왔다라고 자처했다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안성희 대표가 이거 잘못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기재 된 겁니다. 라는 주장 자체가 애시당초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방증이 되고 있어요.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제 중앙대학교에 재학한 것은 안성희 대표가 아니라 그의 친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는 중앙대학교 자체에 재학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사항 역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희 대표는 세계 최대 기업 인용 SNS 겸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하여 자신의 이력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링크드인이라는 곳 자체가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크드인에서 안성희 대표는 JAP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자,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 이사, 워너뮤직 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비욘드 뮤직 파트너 겸 글로벌 권리 담당자 등을 역임했다라고 해놨는데 이 또한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부풀려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죠. 당시 안성희 대표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최측근은요, 스포티비 뉴스 언론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뮤직 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는 당시 조규찬, MC 더 맥스, 왁스 등의 가수가 소속되어 있었다.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로 제이스 엔터프라이즈를 두게 되면서 럼블피쉬까지 영입을 하게 됐고 으라차차를 프로듀싱한 안성희 대표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럼블피쉬라는 가수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로 옮긴 이후에 3집 스마일 어게인을 냈고
안성희 대표는 동명 타이틀곡을 작사, 작곡, 편곡했다. 안성희 대표가 럼블피쉬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링크드인을 통해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소개한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의 제작 이사 역임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의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노래 한두 곡을 편곡, 작사, 작곡한 작곡가의 타이틀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소속사들의 대표직을 역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근 이 안성희 대표가 어트랙트의 피프티 관련 인터뷰란 영상을 보면 거기에서도 자신이 피프티의 소속사 대표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듀싱 이사로서 외주 용역 관계였죠. 이러니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엔 나아가서는 실제로 안성희 대표는 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 해당 경력을 직접 등록을 했고 가요 관계자들에게도 자신의 워너뮤직 코리아 혹은 워너브라더스 출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라고 합니다. 피프티의 성공한 이후에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워너브라더스 제작 이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제가 방금 말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된 얘기죠. 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애시당초 2007년 인수합병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로 흡수됐지만 이 안성희 대표는 워너뮤직 코리아건 워너브라더스건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즉 제작이사 역할을 4년이나 했다라는 건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측근의 귀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기재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성희 대표가 경력 위조가 드러난 뒤에도 오기재라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는 점이 괘씸하다. 안성희 대표는 해당 경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한 것을 수많은 과요 관계자들은 듣고 봤다. 어떻게 이것을 오기재라고 할 수 있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경력 사항들 자체가 오기재다라고 잘못 기입됐다라고 말한 것과라는 애시당초 주장이 다른 거죠. 그냥 가요 관계자들에게는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화려한 이력들을 위조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측근의 주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욘드 뮤직 역시도 아니라고 밝혔죠. 이러니 이 안성희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 했다라는 외부 세력 지목에 대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했지만 손승연 가수와의 전속계약 해제에 대해서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이죠.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경력사항을 가요 관계자들에게 이미 그동안 사실처럼 공공연하게 밝혀왔었던 안성희 대표가 이제 와서 그냥 오기재입니다. 잘못 적혀진 사항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자신의 신뢰도에 크나큰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사태와 함께 관련하여서 소속사의 대표님인 이 전홍준 대표님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여줬어요. 20년 전 샵이라는 걸그룹이 해체할 때 이재라는 멤버를 보호한 양심맨으로서도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때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어트랙트의 전홍진 대표님의 과거가 화제를 굉장히 이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이 당시 때도 굉장히 이 샵이라는 걸그룹의 이재 멤버를 이렇게 참 보호를 해준 겁니다. 이 서지영이라는 멤버와 이재 양의 이 분란이 당시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고요. 나아가서는 2014년도의 언론 기사입니다. 오스카 전홍준 대표, 국내 가요계 아이돌 편중과 불합리한 앨범 수익 구조 등이 문제다. 결국 이런 가요계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쓴소리를 과감히 했었던 이 전홍준 대표님의 과거사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건 좋은 점만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이 모든 부분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현재 이 안성혜 대표와의 과거와 행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이 두 대표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갈리고 있는 거죠. 안성혜 대표의 경우 가족들까지 나서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은 이전에 함께 일했었던 직원들까지 나서서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큰 차이를 가져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홍준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8월 5일 골든타임까지 이 피프티 멤버들과의 극적 타결이 없다면요,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지만, 이게 또 극적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이 이 어린 멤버들을 용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게 된 이 전반적인 내용, 제가 한 번 더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수 손승연 씨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와 나는 진짜 관련이 없다. 안 좋은 시선은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 바로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단독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용 맥락의 설명을 위해 한번 요점 정리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의 가수인 손승연 씨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 어쩌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본의 아니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피프티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와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이 전 소속사, 포춘이라는 소속사였죠. 그 소속사의 대표님과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어서 꽤나 긴 시간이 흘렀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고, 사실상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게 된 것이다.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감정골로 인해서 전 소속사의 포춘과 갈라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손승연 씨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포춘과의 갈등, 피프티와는 정말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손승연 씨가 이 전 소속사인 포춘과 갈라서는 과정에 이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성처럼 지금 이 손승연 가수는 안성일 대표의 소속사인 더기버스 소속이잖아요. 그러니 이전 소속사였던 포춘이 바로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와 같은 모양새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같은 경우는 이전 소속사와 감정의 골이 깊었다. 그런데 피프티도 정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신은 당연히 다른 케이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의심처럼 안성희 대표의 입김이 작용해서 예전 소속사인 포춘과 갈라서게 된 거라면 이중 계약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이전 소속사와의 재판 중에 1차 가처분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안성희 대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당시 때 자신이 목 쪽에 불편한 이 상태였기 때문에 재활 과정이 필요했고 연습실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안성희 대표가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안성희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처분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절 때, 생일 때 가끔 만나서 커피 정도를 만나는 편곡자와 아티스트의 사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에서 크게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자신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1차 소송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 기각이 됐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2차 가처분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2차 가처분에서 자신이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전속 계약은 해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전 소속사와는 피프티와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자신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미워했으며 법원에서 만나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소속사인 포춘과는요, 5대5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갓데뷔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조건을 제시해줬고 버클리 입학 당시 계약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등의 이 배려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헤어 메이크업 이 부분에서 균열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뭐 하루에 20시간도 대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출장을 나와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지원을 받았지만 행사가 있는 지방에서 특히 주말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해요. 이 스타일리스트 부분도 그 당시 함께 일했던 매니저분들이 직접 대표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지원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이전 소속사의 대표님은 그런 부분이 다 비용이다 보니까 이 상의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우 유튜버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영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차후 포춘이라는 소속사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합병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작성한 것도 없이 그냥 대표님이 한 번 더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자신은 뮤지컬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회사 유지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지 않으니까 좀 만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뮤지컬이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내지 못하니까 이 뮤지컬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은 목도 걱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상황 속에서도 뮤지컬을 해야 한다라면 행사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섭섭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뮤지컬을 하게 되는 그 6개월이나라는 시간 동안 이 회사에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 계약을 6개월 동안 더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속으로 이 당시 때 재계약을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돈을 못 버는 6개월 동안만 연장하겠다라고 해서 기분이 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 그런 매니저와 촬영 지원은 못 해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안성희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문제가 있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 확인서라고 해서 매니저, 이사님들이 당시에 작성을 해주셨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통장 사본까지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프티의 사안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른 소속사를 갔다가 1년 만에 더기버스를 들어간 것도 자신이 이 성대 쪽에 관련하여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일들은 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연습실도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 얘기도 하면서 더기버스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손승연이란 가수는 더기버스에 온 이유가 안성희 대표의 꼬임이 아니라 이전 소속사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넘어오게 됐다. 법적으로도 모두 합의하고 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속사인 포춘에서 오늘 낮 시간대에 손승연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안성희 대표와 함께 했었다라는 단독 인터뷰를 공개하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25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손승연 씨의 이전 소속사인 포춘 측에서는요, 손승연과 포춘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달까지
총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 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로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전속 계약의 의무를 상호 이행해 왔고 손승연은 매년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0월 말 어떤 의사표시나 이의제기 한 번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것도 손승연 측에서 먼저 한 거죠. 그런데 법원 측에서 봤을 때 2017년 2월 손승연 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들이 근거가 없고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계약을 판결했다라고 합니다. 포춘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100% 거짓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에도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발생된 정산 보류금이 정산금이 될지 합의금으로 나눠질지 그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치를 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이 그냥 정산금만 계속 달라라는 손승연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독촉 속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오히려 손승연 씨가 2017년 8월 달에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일부 인용 처리라는 건요. 이 손승연 씨가 제시한 모든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손승연 씨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예활동을 거절한 것도 분명히 인정이 된다라며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산 미지급의 경우도 당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멈춰진 상황에서 지금도 홀딩되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산 보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 결국 합의로서 소송이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승연 씨의 주장과는 상당 부분 다르죠. 그리고 손승연 씨는 성대의 폴립이 발병해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그리고 재활에 집중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포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손승연 가수가 진행했던 보디가드는 회당 15곡 가깝게 노래를 혼자서만 불러야 했고 주 3, 4회 이상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손승연은 출연을 결정했고 결국 성대결절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야말로 성대결절을 우려하여 뮤지컬 보디가드 출연에 대해 출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라고 해요. 한편 피프티 사태에 함께 연결됐다라는 논란에 휩싸여서 안성희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성희 대표 소속 회사 매니저가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그 매니저는 자신이 손승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안성희 대표로 있는 당시 회사의 전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안성희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의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이미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을 해요. 소송 중에 이미 도와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손승연과 3년 넘게 함께한 입장에서 손승연이 원만하게 연예활동을 하길 간절히 바랐는데 이와 같은 허위 입장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손승연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번 사태와 피프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자신은 사실 모두 해결이 됐다라고 했지만 이 전 소속사였던 포춘 측에서는 손승연의 주장이 100% 거짓말이다. 이미 안성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당시 이 포춘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당시 소송 때문에 정산금이 보류되고 있었던 것을 그냥 합의금으로서 손해배상금으로 결론이 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이 당시 때 안성희 대표의 전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스케줄 매니지먼트까지 도와주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증인으로 출석도 했었다. 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기
자, 결국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피프티피프티와의 사례와 이 손승연 씨 가수의 사례가 애시당초 의심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죠. 손승연이라는 가수도 더기버스 소속인데 그전 소속사인 포춘과 피프티피프티처럼 정산 문제로 소송을 벌였고 그 과정에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손승연이라는 가수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전 소속사와는 감정적인 깊은 골로 인해서 정산금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안성일 대표는 관련이 없었으며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정산금 문제의 키포인트는 자신의 메이크업, 헤어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 자신은 성대결절까지 걸리며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 재활 기간 중에 안성일 대표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소속사의 입장은 또 전혀 달랐죠. 포춘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성대결절이 나오게 된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고 자신들은 강력하게 만류를 했으며 강력하게 주장한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 중에 손승연의 증인으로 안성일 대표의 매니저가 등장을 했으며 이미 손승연 씨의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도와주고 있었다. 100% 거짓이다. 안성일 대표와 무조건 연루가 있었다. 라는 입장을 전 소속사 포춘은 밝힌 상태입니다. 정말 전입가경이 아닐 수 없죠. 전입가경이 아니라 첩첩산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요. 이 손승연 씨도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안성일 대표의 첫 번째 사례가 피프티피프티가 아니라 손승연 씨와 포춘 소속사와의 사례로 점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이번 피프티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행사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이 상황 속에 아마 이 손승연 씨의 또 다른 팩트 담은 주장이 나와야지만이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 사례의 선례로서 마무리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글쎄요.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손승연 씨가 오늘 사실 이진호 유튜버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돼서 많이 갸웃하셨을 텐데 이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들도 이번 피프티 사례를 통해서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과연 안성희 대표와 손승연 씨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인 포춘과 나아가서는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이 피해를 본 게 맞는지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가 뜨겁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